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연구소의 운영 방향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정당 정책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시대 흐름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모색해보는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교육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능을 마친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18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더욱 잘 반영하고 국가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정책연구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연구소의 운영 방향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인천의 한 리조트.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담당자와 중앙선관위의 정당과, 의정지원과 직원들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별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정당 정책연구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당 그리고 정책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의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한 발표로 문을 열었고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담당자들의 정책연구소 연구개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 각 정책연구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의의를 밝히고 다각화된 정책 연구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수행하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모색해보는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거연수원이 보다 다각화된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선거연수원은 한국성인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성인과 미래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시민의 자세,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시민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권자 하면 19세 이상 전 국민이고요. 미래유권자 하면 18세 이상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저희 연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성인학회 교육학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성과 선거연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 정원규 교수가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일부 주제의 강연을 실시했고 전북대 강대현 교수와 경기대 최항석 교수가 각각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미래시민배움을 위한 안드라고지라는 주제로 2부 강연의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연세대 한존상 명예교수가 AI시대 민주시민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아주대학교 이성 교수가 민주시민성 교육과 세계시민성 교육 연계 방안을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고 발제 후에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민주시민교육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1996년 개원 이후 선거, 정당 관계자,
유권자, 미래유권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연구 및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평야로 이뤄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업, 축산업, 수산업 그리고 농업은 국가의 기반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산업들이죠. 이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국가의 기반 산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교육 활동에 나섰습니다. 수협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축협 1123곳을 비롯해 산림조합 132곳, 수협조합 92곳 등 총 1357명의 협동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거사무 안내와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강릉 지역을 방문해 강원 지역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9일 강릉시 수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아카데미에는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성구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관련 사항, 선거사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절차 사무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법령 운용 기준 및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경북, 경남 지역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산시 선관위 김영렬 지도 담당관이 해남군 수협조합원을 대상으로 한평군 선관위 장주일 사무과장의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연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시작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정치 아카데미는 앞으로 전남, 전북, 충청, 경인 등의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은 1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능을 마친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18 청년정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춘, 잘 살고 있나요? 청년, 정치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 발표, 댄스 동아리 공연, 여행 작가 안신혜의 진로 멘토링, 연극 배우 정호재의 참여를 주제로 한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고민의 답을 정치 참여로부터 찾아보자는 데에서 착안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청년 정치 박람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ICT 도입 과정을 알아보고 선거 ICT 도입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파푸아뉴기니 선관위 사이먼 시나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ICT 및 선거 운영 담당 직원 8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도 소개 및 파푸아뉴기니의 현 제도와의 비교,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발전 방안 논의, 세계적인 ICT 도입에 대한 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강의와 토론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세계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선진 선거 운영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지구 선관위와 단국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향후 실시되는 단국대학생 회장 선거에서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정례화를 약속했습니다.
수지구 선관위는 지난 16일 금융보안원 노동조합과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생자치구 선거외 79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10만 5,436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1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서구 열강의 교류가 시작된 19세기 후반, 국력이 미약했던 조선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이웃 나라들의 야욕에 속수무책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급진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역사 속 그날, 1884년 12월 4일로 함께 가보시죠. 근대화를 추진하던 고종은 새로운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느껴 젊은 신진 세력을 고용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모순을 깨달은 이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상이 형성됐고 이 정치 세력을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화파도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세력이 나뉘었습니다. 당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젊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아 서구 문물의 급격한 수용을 주장했고 집권층인 명성황후를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몰락하는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신식 군대 양성이라든지 도시차도 사업 등을 계획했지만 온건 개화파의 반대로 번번이 엎어졌고 급진 개화파는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청나라 군대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출병하자 기회가 왔는데요. 1884년 12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에서 낙성식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사전에 준비한 폭탄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폭탄이 불발하자 이웃집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킨 다음 온건 개화파의 거물 대신들을 차례로 처단했는데요. 다음 날 12월 5일 개화당의 신정부를 수립하고 우의정의 홍영식, 호조 참판의 김옥균, 병조 참판의 서재필 등 자신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으며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 했고 대내적으로 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이들은 창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과 인민평등, 문벌타파, 조세제도 개혁 등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혁신적인 14개 조의 개혁 정강을 만들어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포도 하기 전인 정변 3일째 되던 날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의 주역임을 눈치챈 명성황후가 위안스카이에게 원병을 요청했고 청군 1,500여 명이 무력으로 개입해 궁궐을 공격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 공사 다케조는 정변을 돕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군대를 철수해버렸는데요. 결국 갑신정변은 허무하게도 3일 천하로 끝이 나고 말았으며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젊은 개화파들은 반역자로 몰리며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갑신정변은 천국이라는 또 다른 외세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실패한 정변의 본보기로 꼽히고 있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백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의 요인을 제거하고 부강한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개혁 운동이라는 것과 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해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의 형태입니다. 한때는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불렸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망친 독재자로 기록되어 있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투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우고 차베스의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등을 담은 베네수엘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역사 속 그날, 2007년 12월 2일로 함께 가보시죠. 17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우고 차베스는 1992년 2월 젊은 장교들과 부패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는데요. 차베스는 당시 TV 연설에서 지금은 실패했다고 발표하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정치인 차베스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1998년 44세의 나이로 베네수엘라 최연소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차베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2000년 재선됐고 2006년 3선에 성공하며 영구 집권을 위한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안은 지난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자신이 제안하여 통과시킨 350개에 이르는 조항들 가운데 무려 69개 조항을 손질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중앙은행 통제권 보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신문, TV, 라디오 방송국 폐쇄 권한 부여, 비상사태 시 영장 없는 체포 가능 등 우고 차베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2일 개헌안을 둘러싼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차베스는 그동안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라도 개헌안 통과는 필수라며 창선표를 던져달라고 소해왔는데요. 투표가 끝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시간 동안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자정이 조금 지난 후 TV의 군인들이 야당 의원들의 선관위 접근을 막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왜곡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바두엘 전 장관이 TV의 모습을 드러내 선관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투표가 종료된 지 9시간 만에 TV사의 루세나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권자의 56%가 참여한 국민투표는 반대 51%, 찬성 49%의 근소한 표차로 개헌안이 부결됐는데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차베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개헌안 국민투표는 일단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야권의 승리에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한 우고 차베스는 연임 제한 철폐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국민들을 압박했고 2년 뒤인 2009년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 이를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2012년 10월 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4선 연임에 성공하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암 재발로 인해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며 14년의 장기 집권을 끝냈습니다.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올바르고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진짜 뉴스만큼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나 선거에 있어서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근절돼야 하는데요. 선거 기간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 단속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보선 아나운서입니다.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 보도 형식을 빌린 거짓 정보를 뜻하는 가짜뉴스. 최근 유튜브, SNS 등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의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짜뉴스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프랑스 의회 선거 기간 가짜뉴스 단속법 통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1일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의회는 선거운동 기간 가짜뉴스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발효될 새 법은 가짜뉴스를 선거의 정직성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1차 투표일 전에 3개월 동안 후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명령할 경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비방 내용을 즉각 삭제토록 강제하고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게 가짜뉴스 단속법의 핵심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업체에서는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공개 토론회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특히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디오, TV 방송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파 같은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프랑스 미디어 감시기구 고등방송위원회를 통해 해소 조치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프랑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에 나선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서유럽권 국가들의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소유 언론과 러시아 측 후원을 받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프랑크 리에스테 문화부 장관은 이날 가짜뉴스 단속법안의 의회 표결에 앞서 세계의 모든 선거, 모든 곳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시민의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야권과 언론단체의 반발이 커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산당의 엘사 포시옹 의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쓸모없고 최악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보수 공화당의 콩스탕스 르 그립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과 표현, 의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검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경찰의 출현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 단속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이며 파급력이 큰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 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과 함께 프랑스와 같은 법률적인 통제, 그리고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유권자의 눈이 더해진다면 가짜뉴스 근절되지 않을까요?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를 발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정당, 정치자금 제도 연구를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직전 연도에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는 2017년도 정당 등록 현황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및 말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기보고 결과와 회계보고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발간서는 중앙을 비롯한 시도위원회, 정당, 도서관과 학회 등에 배부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거 토픽을 통해서 프랑스 의회의 가짜뉴스 단속법안 통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짜뉴스는 흔히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허위 사실의 전개로 가짜뉴스는 대중을 현혹하고 대중은 더 자극적인 뉴스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진실을 가려내는 눈, 진정한 사실을 알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가짜뉴스 근절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